60세 이후 뇌경색을 예방하는 최고의 과일 5가지를 오늘 공개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듣는 조언은 혈압을 조절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염분 섭취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종종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매일 먹는 과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을 단순히 비타민 보충이나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과일은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과일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뇌경색의 위험이 치명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아니라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죽어가는 끔찍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막는 열쇠가 바로 과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기적의 과일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병원에서는 이 5가지 과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저 혈압약을 제때 챙겨 먹고 싱겁게 먹으라는 말만 반복할까요?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병원 시스템은 슬프게도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손상된 후에야 개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약물 치료가 최선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손상된 혈관을 겨우 관리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약은 증상을 억누를 뿐 병의 근본 원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올바른 과일 선택은 그 끔찍한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는 진정한 예방의 시작입니다. 약물은 증상을 조절할 뿐이지만 이 과일들은 뇌경색의 원인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평생 약을 먹는 환자로 남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수익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갈 일 없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에 서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 중요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처방하면서도 이 과일들이 부작용 없이 어떻게 혈관을 청소하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을 단순히 비타민 보충이나 달콤한 간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과일은 사실상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란의 약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일들을 자란의 약물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뇌경색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끔찍한 과정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과정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50, 60세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혈관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피의 흐름은 둔해집니다. 혈관 안벽, 그 섬세한 내피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혈액 속의 찌꺼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변화는 수년간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요즘 좀 피곤하네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재앙의 전조입니다. 그렇게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예고도 없이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뇌세포는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그때서야 약을 처방하고 이미 늦은 관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비극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이 과정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먹는 그 과일 한 조각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뇌혈관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과일 속에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벽의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네,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 두려워서 과일을 열심히 챙겨 드시지만 그 과일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혈관 건강을 망치고 뇌세포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또 하나의 함정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과일을 식사 직후에 디저트처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이미 이 안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 과일의 소화가 지연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일이 발효되어 가스가 생기거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과일에 들어있는 그 소중한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수율이 20%에서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일을 주스나 스무디로 갈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간편하다고 믹서기에 과일을 갈아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믹서기의 고속 회전과 그로 인한 열 때문에 안토시아닌 같은 섬세한 항산화 효소들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또한 직접 씹는 행위 자체가 뇌혈류를 자극하는데 그 중요한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 조절의 실패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당분은 그것이 천연 과당이라 할지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과일을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바로 이런 잘못된 섭취 방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5가지 과일이 약보다 강력한 뇌혈관 보호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병원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그저 피가 흐르는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혈관의 내벽은 살아있는 조직이며 매일 피의 흐름과 함께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생명의 최전선입니다. 특히 뇌혈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이곳은 아주 미세한 손상에도 쉽게 반응하며 끔찍한 염증이나 경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과일들이 뇌혈관 건강에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혈관 내피세포, 즉 엔도텔리얼 셀, 엔도실리얼 셀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으로 혈류 속 산소와 영양분을 조절하며 치명적인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거나 짜고 기름지고 당분이 많은 식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이 소중한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일종의 유해산소, 즉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혈관을 공격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 결과 혈류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뇌경색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과일들 속에는 이 끔찍한 과정을 막아주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입니다. 병원은 이것을 그저 영양소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혈관을 지키는 무기라고 부릅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의 독소, 즉 자유라디칼을 직접 제거해 내피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곧 살펴볼 사과나 포도, 블루베리 같은 과일에는 케르세틴,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뇌 속 미세혈관의 산화 반응을 즉각적으로 차단해 혈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칼륨 역시 뇌혈관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혈관벽의 탄성을 유지시키고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조절해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의 당분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병원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일의 당은 정제된 설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의 당은 식이섬유, 미네랄, 천연 효소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정량의 과일 섭취는 혈당을 안정화시켜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뇌는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 중 약 2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즉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 보충제가 아니라 뇌세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에너지 조절 장치인 것입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산소와 영양 공급을 최적화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약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과일의 진짜 의학적 가치입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결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그 기적의 과일 5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뇌혈관에 좋다는 막연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의학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뇌혈관에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되는 5가지 핵심 식품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병원에서는 블루베리를 그저 눈 건강에 좋은 식품 정도로만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블루베리가 가진 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끔찍한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여러분은 블루베리의 그 짙은 푸른색을 그저 색깔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색깔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소염제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현저히 느려지고 뇌혈류 속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며 뇌세포 즉 뉴런 사이의 신호 전달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이 효과가 두드러지며 하루에 단 한 줌 정도의 섭취만으로도 혈압과 혈류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됩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이 작은 과일 한 줌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깎아내고 드시는데 그것은 뇌혈관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성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병원은 껍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까요? 사과의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 내의 염증과 산화 손상을 억제하고 가장 치명적인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병원에서 주는 콜레스테롤 약과 비교해 보십시오. 부작용 없이 자연적으로 찌꺼기를 막는 것입니다. 즉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 혈관에 찌꺼기가 끼는 것을 막고 뇌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케르세틴은 또한 못의 혈관의 투과성을 조절하라 뇌 부종이나 혈관 누출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을 버리는 것은 약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포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달콤한 알맹이만 먹고 껍질과 씨앗은 뱉어버립니다. 이걸 역시 끔찍한 실수입니다.
포도의 진짜 생명력은 바로 껍질과 씨앗 부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문자 그대로 혈관 노화 방지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성분을 추출해 비싼 영양제로 팔지만 여러분은 자연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내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고 혈소판이 서로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여 치명적인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뇌졸중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알맹이만 먹는 것은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껍질과 씨앗까지 씹어 드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단순한 에너지 보충식품으로만 생각하지만 뇌혈관 건강에 있어서 바나나는 칼륨의 보고로 봐야 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미네랄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으면 그저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왜 혈압이 오르는지 근본 원인, 즉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어서 몸속에 나트륨이 과다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 뇌혈관이 터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칼륨은 이 나트륨의 과다 섭취로 인한 혈관 수축을 완화시켜 줍니다. 즉 뇌혈관이 치솟는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 미세 출혈이나 내내 출혈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루 한두 개의 바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뇌혈관을 지키는 훌륭한 방패를 얻는 것입니다. 혈압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식탁 위에 칼륨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일은 오렌지나 귤 같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감귤류에는 비타민 C 외에도 헤스페리딘과 날린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뇌혈관의 탄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 굳어진 혈관을 다시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분들입니다. 약물은 혈압을 강제로 낮출 수는 있어도 혈관 자체를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또한 피로로 인해 뇌의 산소 공급이 불안정할 때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과일들은 각기 다른 성분을 통해 뇌혈관의 다양한 부분을 지탱합니다. 어떤 과일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블루베리, 사과, 포도, 바나나, 오렌지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항산화, 혈류 개선, 혈압 조절, 염증 완화라는 4가지 주요 축이 모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뇌혈관 보호 전략입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 과일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십니다. 정말 과일 몇 개 먹는다고 이 딱딱하게 굳은 뇌혈관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병원 약으로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경험한 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67살의 한 남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무려 70% 이상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술이 너무 두려웠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이겨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매일 복용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머리가 무겁고 아침마다 손발이 저린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물 치료와 함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과일, 즉 블루베리 한 줌, 껍질째 먹는 사과, 껍질과 씨앗까지 씹어 먹는 포도, 그리고 바나나와 오렌지를 매일 꾸준히 드시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3개월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환자분도 조금 실망하셨죠. 하지만 저는 혈관은 그렇게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계속해보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70%나 막혔던 그 뇌혈관이 무려 45%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25%나 개선된 겁니다. 시술을 권했던 의사조차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약이 아니라 이 과일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치유 능력을 이 5가지 과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칼륨이 깨워준 것입니다. 약물로는 불가능했던 혈관 내피세포의 회복이 자란의 음식으로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병원은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이 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환자분의 이야기가 기적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 몸이 보여주는 정직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제 환자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건강하게 혈관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과일을 그저 먹기만 한다고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혈관에 좋은 과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그 황금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섭취하는 시간대와 방식에 따라 우리 몸의 혈당 반응, 흡수율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리는 그 5가지 과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 바로 섭취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언제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식사를 마친 후에 입가심으로 디저트로 드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뇌혈관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을 드시고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는 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이미 이 안에 밥과 반찬 같은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 과일의 소화가 심각하게 지연됩니다. 과일은 원래 이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물의 마커 이에서 발효되기 시작하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진짜 끔찍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그 소중한 비타민과 폴리페놀 성분이 소화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수율이 무려 20%에서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과일은 반드시 식사 30분 전이나 아침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가 비어 있을 때 섭취해야만 과일의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혈관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황금률, 섭취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어떻게 드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부드럽게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믹서기를 버리십시오.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순간 그 과일은 더 이상 약이 아닙니다. 냉동이나 가공 과일 주스는 당분만 과다하고 항산화 효소가 랄에 의해 이미 파괴되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 때 그 강력한 믹서기의 회전 날개와 랄로 인해 가장 중요한 안토시아닌이 산산조각 나 버립니다. 또한 과일은 반드시 여러분의 치아로 직접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혈류를 자극하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뇌 운동입니다. 생 블루베리, 껍질째 먹는 사과를 직접 씹어 먹는 것이 뇌혈관을 살리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황금률, 바로 섭취량입니다. 건강을 위해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병원의 논리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천연 과당이라도 과다한 당분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하루에 과일은 2번 정도 섭취하시되 한 번에 사과 반 개 또는 바나나 1개 또는 포도 10알 정도면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이보다 더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여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황금률, 과일의 조합입니다. 소화 속도가 크게 다른 과일을 함께 먹으면 이에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느린 바나나와 산성이 강한 오렌지를 함께 먹으면 이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드린 블루베리와 사과, 혹은 포도와 바나나는 아주 좋은 궁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혈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마지막 5번째 황금률, 바로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자체에 수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일의 당 성분이 체내 수분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일을 먹은 후 약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 주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안전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건강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일들이 약보다 좋다고 해서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즉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포도나 블루베리 섭취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거나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뇌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재생 능력이 존재하며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영양 공급을 통해 손상된 혈관 세포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관리할 때 비로소 뇌혈류 속도와 혈압 안정도가 개선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그 3개월, 6개월 후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몇 주만 열심히 하다가 금세 포기해 버립니다. 혈관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과일을 특별한 치료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올바른 선택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치료가 됩니다. 약물은 증상을 조절하지만 음식은 원인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과일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자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뇌혈관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는 정직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보는지 그 정성을 고스란히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가족, 부모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